I Feel Pretty는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따뜻한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작품인데요. 뭐 이를테면은 친구들이 르네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합니다. 처음에 르네가 머리를 다친 다음에 뭐 친구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나 너무 예뻐졌어 막 이러면서 나 알아보지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친구들은 그녀 외모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뭐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데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주변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 같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영화연구소 매일경제의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예,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소식이 연일 포털 뉴스창을 뜨겁게 달고 있는데요. 오, 살을 빼고 싶다는 욕구가 얼마나 글로벌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 I Feel Pretty입니다. 요거 재밌게 봤는데 네네.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네, 위고비 마운자 요즘 증시에서 이 주가를 올려주는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너무너무 감량을 하고 싶었던 주인공이 머리를 다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영화는 바로 그 부분에서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자는 바디 포지티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뭐 결코 무겁거나 뭐 어려운 영화는 아니고요. 머리 비우고 볼 수 있는 밝고 경쾌한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가 지닌 여러 웃음 포인트 그리고 밝은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제작비 대비 3배인 1,200억 원의 티켓 오.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인공인 코미디언 에이미 슈머가 극 전체를 하드캐리하며 선보이는 연기력이 돋보이고요. 인생 최초 코미디 연기에 도전한 미셸 윌리엄스와의 연기합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영화의 출발점이 주인공의 살을 빼고 싶다는 욕구인 만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개발 소식과 함께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바디 포지티브란 도대체 무엇인지, 몇 년 새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열풍을 일으킨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관련 시장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다니는 화장품 회사는 보다 대중적인 저가 라인업으로 확장을 도모하는데요. 이와 연관지어서 요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타고 저가 화장품이 각광받는 뷰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요거 아이디어 좋았죠. 네네. 자, I Feel Pretty. 내용부터 볼까요? 예, 주인공 르네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심각한 콤플렉스를 지니고 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본인이 너무 통통하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살을 빼고 싶다는 오랜 욕구를 현실로 만들고 싶었던 그녀는 스피닝집에 등록합니다. 실내 사이클에 뭐 음악과 조명, 뭐 에어로빅 요소를 곁들여서 강사의 안내에 따라서 모두 함께 자전거를 타는 그 스피닝 짐입니다. 그런데 르네는 스피닝 센터에 등록한 첫날부터 위축되는 경험을 하는데요. 프런트 직원에게 뭐 발에 볼 너비가 2배로 넓은 신발을 달라고 속삭이듯 얘기했는데 뭐 이 직원은 막 세상 떠나가게 큰 소리로 뭐 볼 너비가 2배 넓은 신발 찾으신다고요. 못됐다. 예, 예. 네. 근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는 없는데 안 들려서 예, 그런 예, 거죠? 예. 못된 게 아니라? 네네. 네. 그렇지만 르네 본인은 이제 민망해하죠. 어. 왜냐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쓰겠지만 본인은 뭐 애써 감추고 싶은 부분인데 남들이 뭐 주목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뭐 또 운동을 시작하려고 자전거에 올랐는데 안장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자, 안장이 주저앉았다. 여기에서 마음도 좀 주저앉지 않았을까? 마음이 아주 쿵 내려앉죠. 쿵 내려앉았을 텐데 네. 이 자전거를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아쉬워요. 네, 사실 이건 자전거 세팅 문제인데요. 근데 막상 저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르네는 이런 일도 겪는데요. 그 마트에서 엄마에게 업힌 아기한테 까꿍 한번 했는데 아기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하지만 뭐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1살 배기 아기들은 사실 우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울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르네는 괜히 자기 보고 애가 운 것 같아서 애 엄마 눈치를 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이 있을 때 르네는 그것이 원래 떨어질 배였다고 여기기보다는 자기 몸무게 때문에 떨어졌다고 여기며 세상에 상처를 받는 인물입니다. 아기가 운 게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가서 울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뭐 약간 무섭게 생겨서 아하, 뭐 이런 그건 식으로. 기술의 문제인데. 아, 그래요? 이게 또 저 같은 뽀통령한테 한번 과외를 받았으면. 자, 우리 주인공 르네는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덤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지는데요. 그래서 르네는 뭐 영화 빅을 보다가 주인공과 함께 소원을 빕니다. 이 빅이라는 영화는 뭐 참고로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13살짜리 주인공이 축제에 놀러 갔다가 졸타라는 기계에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서 진짜 어른의 몸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밌는데. 아,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명장면도 네. 많고 르네는 그 장면에서 예뻐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데요. 다음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찾아간 스피닝짐에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또 당합니다. 이번엔 페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르네 언니면 이 짐에 소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가 지금 몇 번째 다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스피닝 센터에서도 그 르네가 깨어난 뒤에 이 소송 리스크 굉장히 걱정합니다. 음. 그런데 르네는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서 자기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상태가 됐거든요. 뭐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소한 시그널까지 자신을 냉대하는 증거로 착실히 수집하던 르네는 머리를 다친 이후에는 상대 얼굴에 슬쩍 스쳐가는 미소까지도 본인에 대한 호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세탁소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앞에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보려고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르네는 이걸 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업되죠. 아, 진짜 이 장면에서 빵 터졌어요. 그 남자 표정이 네네.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표정이라. 뭐지? 뭐 좀 이런 표정. 예. 자, 사람을 만날 때도 전부 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긴데 요 앞으로 르네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킹스맨이 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라면 I Feel Pretty는 자신감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로 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녀는 괴로워에서 김하중 씨가 성형 수술 이후에 완전히 바뀐 성격을 보여준다면 I Feel Pretty에서 주인공은 외관상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제와는 180도 다른 성격을 보여주죠.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부터 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환대한다고 느낍니다. 뭐 이를테면 르네는 원래 릴리 르클레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온라인 트래픽을 관리하는 직원인데요. 본사 안내 데스크 직원 자리에 공석이 생겨서 이에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부터 지원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회사를 대표할 얼굴은 아니라고 여겨서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야말로 회사를 대표할 얼굴이지 뭐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뭐 그런데 이게 웬걸 면접에 들어온 회사 사장이 그녀 자신감을 높게 사서 본사 프런트 직원 자리로 보직을 변경합니다. 또 앞서 세탁소에서 대기표 번호를 물어봤던 남자와도 관계가 급진전되는데요. 과연 스스로를 예쁘게 느끼기 시작한 그녀의 승승장구는 어디까지 지속될지 OTT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 이 남자 언론사 다녔는데. 아, 맞아요. 그쵸. 예, 예. 언론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더 유심히 봤는데. 자, 그게 전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스피닝짐이라는 운동하는 센터에 등록하는 딱 그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각종 문화센터에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장이 크죠. 네, 뭐 요즘에 열심히 사는 게 자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트니스 클럽 갔다가 뭐 이두박근이나 뭐 빨래판 복근 사진 찍고 오운환 뭐 그러니까 오늘 운동 완료라는 태그를 달아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이거 박찬원 기자도 합니까? 아, 저는 예, 이런 건 좀 민망해서 예, 네. 할 수는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피트니스 클럽 다시 말해 헬스장 시장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가 헬스 업종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헬스, 요가, 필라테스 업종 매장 수는 총 2만 6천여 곳으로 2021년 1만 9천여 곳에 비해 약 40% 증가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간대별 결제 비중 변화인데요.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3대 오피스 상권에서는 해당 업종 시간대별 결제에서 점심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헬스, 요가, 필라테스 업종에서 결제한 경우가 30%로 작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것인데요. 아직 저녁 시간 결제 비율이 37%로 가장 높지만 작년 대비로는 3%포인트 줄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대신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어떤 증거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차게 쓰는구나. 네네. 다 같이 밥 먹고 이러는 대신에. 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어요. 심지어 맞습니다. 이거 만드는 어떤 회사는 자기 나라에 그 GDP를 능가하는 매출을 내고 있다.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 글로벌 제약사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게으른 부자들의 살 빼는 약으로 불리는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3kg을 감량한 비결로 위고비를 꼽으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는데요. 여기에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고 잽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를 연내 출시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잽바운드의 경우 한 달분 가격이 약 140만 원인데요. 72주간 비만인의 체중을 평균 22%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중 70kg인 사람이 주사를 맞아서 55kg까지 감량하려면 2,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싸다. 엄청나게 비싸죠. 예, 의사들은 이 비만 치료제를 쓸 때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조언까지 곁들이는데요. 게다가 요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아주 많거나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긴 해요. 과연 이 돈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I Feel Pretty의 주인공 르네도 그 정도의 고민을 하다가 짐에 등록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목대로 영화는 내가 나를 긍정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네네. 자기 몸 긍정주의, 바디 포지티브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이게 최근에 PC주의 운동과 함께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역사가 꽤 깁니다. 1960년대에 이미 비만 수용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약 500명의 사람이 뉴욕 센트럴파크에 모여 비만인에 대한 편견에 항의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마른 여성의 사진이 프린팅된 포스터를 들고 다이어트 책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I feel pretty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린 르네가 도보를 당당히 걸어나갈 때 나오는 삽입곡 미투도 자기 긍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 thank God every day 이런 가사로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지금 라이브로 불러주신 거죠? 약간 그 몰입도를 좀 높이기 CD 위해서. 삼킨 예. 줄. 네. 이 노래의 화자가 신에게 뭘 이렇게 매일 감사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내가 너였다면 나처럼 되고 싶었을 거야. 이런 가사도 자신감 뿜뿜이고요. 재밌는 건 이 미투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메간 트레이너 자체가 바디 포지티브 메시지로 유명해진 아티스트라는 점입니다. 2014년 데뷔곡 All About That Bass로 그녀는 빌보드 싱글 차트 8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에서 가사를 보면은 포토샵 처리된 잡지는 다 거짓말이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뮤직비디오에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다수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가사가 원래 있구나. 여자아이들 노래에도 등장해요. 퀸카라는 노래 안에 이런 그래요? 비슷한 가사가. 어. 네, 태어난 걸 감사해 Everyday 나오거든요. 아, 자, 플러스 사이즈 의상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이걸 많이 삽니까? 네, 미국 일단 의류 사이즈 분류 체계를 먼저 보시면요. 미국에서는 0, 2, 4, 6, 8식으로 의류 사이즈를 분류하는데요. 14부터는 플러스 사이즈로 분류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평균 의류 사이즈는 14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2020년 6월부터 1년간 미국 내 여성 의류 판매 19%가 플러스 사이즈 의류였습니다. 5분의 1. 네네. 이에 반해 주요 브랜드가 패션쇼를 하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런웨이에 세운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늘어나는 기사를 많이 접하지만 통계를 내놓고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겁니다. 실제 의류업체 매출은 플러스 사이즈 고객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런웨이를 보면서 참고할 모델은 거의 없다는 점은 활동가들의 비판 지점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퓨처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은 2023년 370조 원에서 2033년 650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사회의 목소리와 시장 성장 속도를 반영해서 패션 업체들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더 늘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음에 들었던 스토리가 르네가 본인의 업무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네네. 여기 화장품 회사에서도 아이디어 뱅크다 이렇게 인정을 받죠.
아주 아이디어로 그 회사를 좀 살리는데요. 르네가 일하는 이 릴리 르클레어라는 화장품 회사는 고급 라인업을 주로 생산하다가 중저가 라인업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르네가 중저가 라인업을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회사에 내는 의견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중저가 라인업으로의 확장은 화장품 업체들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2018년 로레알이 국내 패션 화장품 업체 스타일란다를 6천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고요. 뭐 당시 로레알은 젊은 층을 공략할 중저가 라인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래부터 뭐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젊은 고객을 탄탄히 확보하고 있었던 스타일란다를 그냥 인수해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에는 뭐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뷰티 업체의 저가 화장품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워낙 모든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같은 성능이면 싼 제품을 사겠다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저가로 상품을 조달하는 유통 채널이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제품만 파는 다이소가 부상하면서 대기업 화장품 유통 채널인 CJ 올리브영이 긴장하는 것인데요. 올리브영에서 50ml 드릴을 32,000원에 판매하는 VT 리드샷이라는 제품이 다이소에서는 2ml 6개 들이 총 12ml를 3,000원에 팔면서 다이소에서는 그야말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지형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뷰티 업체는 르네처럼 핵심 고객층 욕구를 파악하는 유능한 직원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어조에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영화는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 I Feel Pretty는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따뜻한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작품인데요. 뭐 이를테면은 친구들이 르네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처음에 르네가 머리를 다친 다음에 뭐 친구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나 너무 예뻐졌어 막 이러면서 나 알아보지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친구들은 그녀 외모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뭐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데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주변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 같습니다. 뭐 친구나 가족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려고 노력할 때 뭐 자꾸 그 사람에게 뭐 현실 직면하라고 막 거울 막 이렇게 들이대서 보여주고 막 못됐다. 돌직구 막 던지고 막 네. 일침 막 가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따스하게 다독여주고 응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지 뭐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스하게 다독이는 쪽으로. 네네. 거울 봐 이런 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